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인의 마음은 민주당이 더 많이 차지하고 공화당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묘한 대칭으로 미국의 분열은 심해졌지만 대통령에게는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 생각지도 않았던 플로리다주 등에서의 재검표가 시작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언론 사이의 대립은 선거 전보다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통령은 오늘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슈는 다카, 출생이민권, 법무장관 대행, 특별검사 등 거의 모든 분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을 비난해온 인물을 해고한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뒤 오늘은 자신은 법무장관 대행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장관 대행을 집무실에서만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다카를 지지하는 항소법원의 어제 판결은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이 판결할 수도 있다면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새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편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 출생이 아니라는 음모론을 퍼뜨려 딸들을 위험하게 한 것을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자신은 오바마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은 농담까지 할 정도로 상태가 좋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가주 파라다이스 산불은 순식간에 마을을 태웠고 지금 말리부도 대피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삐걱거리던 경제팀을 개편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의 그 중간선거는 분열된 국가에 더욱 분열된 정부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분열됐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중간선거를 치르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민주당이 많게는 하원을 첫날 선거가 끝나고 27석, 28석 하다가 지금 확인된 것이 30석이 넘고 현재로서는 40석까지도 차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1974년도 워러게이트 이후에 그 당시에 48개를 차지를 했었는데 그 이후 74년이면 지금 뭐 34년 전인가요? 그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을 되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표로 대통령이 결정이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투표를 한 그 파퓰러 보트요. 사람들의 한 표 한 표를 다 모으면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거인단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상원은 주의 크기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주가 2명씩 갖게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처럼 인구가 많은 곳도 버먼트 주처럼 뉴햄프셔 주처럼 인구가 불과 뭐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만큼도 되지 않는 주도 똑같이 2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원은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435명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53명의 하원 의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원 연방 하원 의석이 40개나 민주당이 더 갖는다는 것은 유권자들 다수가 지금 민주당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화당이 지금 3석 내지 4석 최종적인 그 결과가 집계가 되면은 상원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서로 엇갈리는 것 때문에 분열됐던 것의 그 확장폭이 더 넓고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50개 주 가운데 17개 주에서는 뭐 공화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 상원의원 2명 가운데 이렇게 양당이 똑같이 50대 50으로 그렇게 지켰던 주가 17개 주나 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 지금은 이제 7개 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면 민주당, 캘리포니아도 오래전부터 그렇죠. 다른 주도 공화당이면 완전히 그 공화당. 이런 식으로 주지사는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회의 패턴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1월부터 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리고 다른 그 의회는 상원 하원이요.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렇게 양당에서 권력을 나눠 갖는 주도 내년 1월부터는 딱 한 주밖에 없습니다. 미네소타밖에 없어요. 미네소타가 워낙에 좀 그 진보적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소말리아계의 아메리칸 그 여성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탄생한 주잖아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그 분열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미국 전체에 해가 될 것이고 이 양당 시스템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이 조금 더 크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시골의 심장부를 찾아가지 못하는가, 그 시골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거 대통령과는 달리 규범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룰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기자회견할 때도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 답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몇 분 계속 이어가면 기자들이 그런데 제 질문은요 하고 얘기를 하라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하려고 하면 나 지금 말하고 있잖아. 왜 여기 이렇게 루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통령을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그 큰 권력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화당보다는 그 민주당이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어느 정도는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담이 더 크다고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복수하려는 그런 그 유혹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스스로 저항해야 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공화당 하원 의장과 공화당이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복수심이 많았죠. 그래서 본인도 그 당시에 어페어가 있었으면서도 빌 클린턴을 탄핵하려고 했었던 그 뉴트 깅그리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하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 점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그 하원 의장이 과거에 다 민주당도 겪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상원 대표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도 버락 오바마라는 이 사람은 백인 중에 백인이잖아요. 흑인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나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버락 오바마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막는 데 쓰겠다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그 뉴트 깅그리치 그 하원 의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치 매코넬 현 그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통령은 이번에 그 대통령의 말대로 상원에서는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더 그 의석을 가져갔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입니다. 승리지만 그 하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화합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다만 그 선거가 끝나고 다음 날 처음에 적어온 그 원고를 읽을 때 그때 뭐 한 15분, 20분 정도였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선거 전보다 훨씬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뭐 불과 몇십 분 전에 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이라기보다 프랑스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도전적으로 답변을 한 여러 가지가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연방 그 법무장관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래서 연방 법무장관을 시켰는데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그 수사에서 빠진다고 해서 해고했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해고하고는 그의 비서실장을 워터커를 비서실장을 대행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글로써 말로써 그 특별검사의 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했고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해야 된다는 그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러시아 수사에서는 책임을 그 맡아서 지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많은 정치인들 뭐 이로 인해서 시위도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질문을 받자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평판만 들었다. 평판만 들었는데 얼마나 그 훌륭하고 뭐 훌륭한 법조인이냐. 뭐 아이다호였던가요? 아이다호였던가요? 아무튼 그 검찰을 다코타였던가요? 아무튼 남부에서 검찰을 지냈었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하려다가 예비선거에서 떨어져서 실패를 했고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여러 번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But I didn't know Matt Whitaker. He worked for Attorney General Sessions. He was very, very highly thought of and still is highly thought of. But this only comes up because anybody that works for me, they do a number on. 내가 누구를 그 지명하고 임명하면 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딴지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법무장관의 비서실장을 했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평판만 들었다고 했는데 10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만 만난 것도 뭐 5번 이상이라고 하고요. 9월 달에 벌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해고되면 이 사람이다 하고 뉴욕타임즈가 여러 번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대통령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돕겠다고 선거 그 캠페인 당시에 그것이 위법입니다. 분명히. 트럼프 타워에서 상대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나쁜 정보를 주겠다는 러시아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난 그것도 이 지금 법무장관 대행은 그게 어때서 그것을 방어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인 대통령은 지금 선거가 끝나고 하원에서 여러 가지 러시아 스캔들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텐데 아들이 당장 걸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 법무장관 그 대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밖에도 이 사람이 그 운동선수 출신이어서요.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잘 맞고 아주 좋아해서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대통령은 난 그 사람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아주 그 사실이 아닌 말을 너무 여러 번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니까 그 이후에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원래 법무장관 하려고도 그 물망에도 올렸다가 그 당시에는 그 사위가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 안 됐었던 사람이죠. 크리스 크리스티에 대해서도 법무장관 어제 백악관에 와서 만났는데 그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물망에 올려놓고 하는 것은 나를 미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나를 선택을 한 얼마나 그 판단력이 좋은가. 그 사람 처음부터 나를 지지했다. 그래서 법무장관 거기에 임명하는데 이름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e's a friend of mine. He's a good man. When he got out of the presidential race, as you know, the next day he supported me. He has good taste. So he proved one 네, thing. he has good taste를 가진 것을 프로브했다.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를 벌써 그 다음날 당장 지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다 러시아 스캔들은 가짜라고 하면서도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받지 않는다던가 묵살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민에 대해서는 어제 나카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와서 미국인인 줄 알고 살고
본인의 그 모국의 어머니 아버지의 조국의 말은 할 줄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상당수가 그런 한인들도 다카 수혜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숫자가 집계되진 않지만 대통령이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아니라고 이제 또 이 다카를 지켜야지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게 됐네. 연방 대법원에 가면 이기겠지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 브렉 캐버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방 대법관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뉴스라고 했고요.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는 그 추진을 할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Citizenship probably works its way up to the Supreme Court. It will be signed. We wanted a perfect document. 네, 이 birthright 그 citizenship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캐러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난민 신청도 이제 어렵게 했고요. 미국의 뭐 땅에 발을 디뎌도 뭐 예를 들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중간 선거 이전과 변한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니까 제일 많이 물어본 것 가운데 하나가 CNN의 그 짐 에코스타 그 백악관 특파원 기자를 뭐 말을 할 때 마이크를 그 빼앗아 가려던 인턴 여성에게 손을 댔다. 이렇게 해서 백악관 출입증을 뺏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그 편집된 누가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이것을 세라 허커비가 트위터에 올리기 전에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지금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다 차단한 그 알렉스 존스요. 인포 존스에서 먼저 그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마치 짐 에코스타가 그 여자 인턴을 그 팔로 잡는 것 같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실제 그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대통령이 이 짐 에코스타는 자격이 없는 그런 그 리포터다라고 얘기를 I think 합니다. Jim Acosta is a very unprofessional man. I think he does this with everybody. He gets paid to do that. You know, he gets paid to burst in. He's a very unprofessional guy, whether it was me or Ronald Reagan or anybody else. 네, 로널드 레이건 때도 이 대통령에게 그런 그 대통령이 싫어하는 질문을 했고 버락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을 대하는 그 대통령의 태도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지는 거고요. 이 대통령은 unprofessional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디오 조작에 대해서는 난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비디오 조작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All that was nobody manipulated it. Give me a break. See, that's just Give me a break 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조작한 거 아니다. 그게 사실이다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기자에게 당신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스피드 조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스피드를 바꿔서 기자가 그 인턴 여성의 손을 이렇게 그것도 뭐 잡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셸 오바마 여사가 10월 13일에 책을 발표를 하는데 뭐 뒤에 좀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머니로서 우리 딸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기간 그 이전부터의 버락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한 것. 난 그것을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말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총을 들고 우리 딸들이 있는 데를 찾아간다던가 우리 가족이 다 위험한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은 나는 오바마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I'll never forgive him for what he did to our United States military by not funding it properly. It was depleted. Everything was old and tired. And I came in and I had to fix it. And I'm in the process. 네, 오바마 대통령을 절대로 never라고 했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나라의 한 일, 군대에 대해서도 그 펀딩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픽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 군사 기금 같은 것을 많이 늘리고 외교부에서 30% 정도 깎아서 그 이상을 국방부에 놓고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정보전이다. 군인들이 발로 나가서 총으로 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핵무기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으면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최첨단 같은 것에 이것을 써야지 된다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러시아 그 스캔들로 돌아와서
연방 대법 그러니까 장관이요.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지금 특별검사가 하는 이 수사를 감시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는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런 질문을 그 에이프릴 라이언이라는 커멘테이터가 했습니다. CNN의 커멘테이터예요. 그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스투핏하다고 했어요. What a stupid question that is. What a stupid question. But I watch you a lot. You ask a lot of stupid questions. 네, 당신은 lot of stupid question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stupid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기자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제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거니까요. 워낙에 그 특별검사를 비난을 했고 편파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뭐 어피니언 글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도 지난번에 그 연방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처럼 이 조사에선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금 많아요. 그런 의견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what a stupid question이라고 2번을 얘기를 했죠. 이 기자가 대통령의 그런 말을 들은 뒤에 나는 21년 동안을 조지 부시, 그 전에 빌 클린턴,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무슬림에 대해서 악감정을 키우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미들 네임이 후세인이잖아요. 사담 후세인과 연관이 되는 그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하니까 이 기자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도 나는 커버를 했고 도널드 존 트럼프도 커버를 했는데 대통령이 듣기 싫은 질문을 기자들이 할 수가 있지. 그게 기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기자라기보다는 그 정치 분석가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이 대통령처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처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Terrible from a sitting United States president versus someone who has been covering presidents before he came and probably after he leaves. I've been there for 21 years and I've covered 3 presidents prior to this. 어쩌면 대통령 오기 전부터 나는 이 일을 했었고 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sitting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일에 관한 커버를 하는 그런 저널리스트면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sad하다고 말합니다. Understood the reporters were part of the underpinnings of this nation. The White House. 그러니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하는 것은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 경력이 선거 캠페인 할 당시에 없었으니까 눈에 띄게 하려고 말도 세게 하고 그런 것들을 투기로도 하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꾸지 않겠는가. 또 대통령 스스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스러워 보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중간 선거 이후에 완전히 하원과 상원이 딱 그 파워가 갈려진 이때에도 대통령은 더 큰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고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여러 가지 이민자에게는 정말 혹독한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플러스가 많이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또 그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들으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지 될 그럴 내용들 잠시 뒤에 정리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생각이 좀 안 나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요. 좀 연방 정부가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당이다. 공화당에 비해서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정부의 역할을 정부를 작게 하는 공화당과 대비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공화당이 많이 이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이 이기기도 했고 민주당은 수사 같은 것은 검찰에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통령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간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약값을 내리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중간 선거 끝나고 며칠 사이의 분위기를 보면 아직 민주당이 특별하게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화당도 아니니까 특히 이젠 트럼프 대통령 다 아니까요. 자아가 강하고 이고가 강하고 미 센터드 말할 때 보면 미가 아닌 적이 없어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미를 지지했기 때문에 법무장관 후보로 보는 것에 넘버 원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에 충성을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동기부여 원칙의 넘버 1, 2, 3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나에게 좋아, 나빠, 내 정치 미래에 좋아, 나빠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버리면서 민주당과 기꺼이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는 초당적인 노력이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은 연방 정부가 일하기 위해서 좀 책임 있는 행동을 좀 해야지 된다. 이게 민주당의 오랜 관심이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가 그래도 좀 해본다 공화당과 해본다 하다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너는 결단력이 없냐 뭐 철학자냐 이런 소리를 정말 너는이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민 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 낙하 같은 것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죠. 기능 장애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방 법무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가족 분리 난민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도 난민 신청하는데도 아주 미국적이 아닌 좀 혹독한 이런 룰을 만들어 놓고 나가긴 했지만 적어도 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rule of law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말 규율, 규칙, 법에 따른 이런 것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알라바마에서 검사로 활동할 때는 백인 위주의 그래서 뭐 흑인이 살해돼도 백인을 뭐 잘 기소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나 rule of law를 믿었던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을 하고 끝내 미움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밤에 짐 싸가지고 법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법무장관을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에릭 홀더가 오바마에게 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거기서 빠져 하고 그래도 그걸 저항할 수 있었던 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이제 제프 세션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맷 위테커 비서실장이 워낙에 다 아는 사람은 다 알려진 당파주의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성서적인 시각으로 법을 보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FBI가 또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 안 했다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는 예산 낭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법무장관 대행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12번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맷 위테커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도 있어요. 해고할 수도 있는데 해고하고 나면 사람들이 위테커 법무장관 대행만 사람들이라는 게 민주당 하원이 소환장 발부하면 나와야 되니까요. 의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찌 보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해서 그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특별검사가 그동안 수사했었던 이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조사관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원이 다수당이 된 이상 로버트 멀러를 어떠한 형태로 법무장관이 오든 법무장관 대행이 오든 해고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뻔뻔스러운 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버트 멀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내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싸움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지금 적어도 30군데에서 33석을 추가로 지난 선거 전보다 지금 민주당이 하원 자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게다 대고 애리조나에서도
선거 중간 선거 그 직후에 발표됐던 것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이 또 그 추가로 나오게 됐고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상원 의원과 또 그 주지사가 전부 공화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서 공화당이 굉장히 축하를 했고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서로 다른 반대의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게요 누가 시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투표를 하고 또 하고 우편 투표 또 보태지고 하고 보니까 0.5% 미만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지사 최초의 블랙 주지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뭐 목화 솜 따는 뭐 그 후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선거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이 앤드류 길럼 그 후보는 본인이 그 패배를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도 점점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리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0.5%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있고 또 플로리다주의 상원도 릭 스캇이 나 승리했다 했는데 빌 넬슨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할 수 없이 지금 그 개표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뭐 중요한 아주 그 세세히 지역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콜로라도 이쪽도 지금 그 민주당의 주지사가 나왔고 그것도 뭐 처음 공개적인 동성애자 주지사가 콜로라도에서 나왔잖아요. 중서부로 콜로라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서부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변화 같은 거 이제 앞으로 메디케어, 교육, 길 닦고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이 하원을 40석까지도 더 보탠다 할지라도 2020년이요. 선거에서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운다. 이런 뭐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캘리포니아 39지구 영킴 후보와 뉴저지 3지구의 앤디 김 후보 아직 누가 당선이다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이 계시죠. 더군다나 뭐 이제 장하성 청와대 그 정책실장 또 김동연 이 두 사람의 싸움이요. 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그 싸움이 인간적으로도 너무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개편을 하기는 했는데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특히 그 말리부 그 페퍼다인 그 유니버시티 있는 그쪽 지역이 그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12명 이상의 더한 그 생명을 잃은 사상자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그 28 어제 제가 29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8살인 이 해병대 출신의 결혼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짐도 겪었던 군 출신 군에서 제대하고 군대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고통도 있었던 총을 쏴서 사람을 그렇게 숨지게 했었던 지금 이 사건이 이런데 말리부 쪽에도요 산불이 나서 지금 말리부 쪽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대피 중이시라면서요. 뿐만 아니라 북가주에서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세크라멘토 인근에도 또 많이 계시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지금 세 군데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더 힐 산불, Thousand Oaks, 벤츄라 카운티요. 그리고 올즈 101 그 리버티 캐년 있는데 캠파이어, 세크라멘토 북부, 뭐 파라다이스 이쪽이 이제 은퇴 마을인데 가장 큰 그 산불이라면서요. 지금 그 캠파이어가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불과 아침에 어제 6시 30분에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10에이커에서 40에이커까지 가는 게 뭐 순식간이었고요. 낮이 되니까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이 껌껌하게 연기로 대피하면서 자동차에 갇혀서 본인들의 그 집 마을이 불타는 것을 다 그 봤어야지 됐고 지금 그 정도의 그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자연
기후변화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산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곰 사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살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곰들도 귀엽죠. 사람 보면 피하잖아요. 특별한 곰을 빼고는.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가 아무튼 이런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우선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을 흔들었다. 2기 경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책 입안자. 그런데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벽에 부딪혔었잖아요. 지난 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한 30% 늘어났나요? 그런데 그게 현재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더 해가 됐고, 역풍이라고 하죠. 이럴 때 고용이 줄어들었고, 일하는 시간 줄어들었고, 그리고는 게다대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이게 장하성 실장은 속도 내야지 된다 하면은 김동연 부총리는 속도를 조절을 해야지 된다 하고, 우리 안 부딪힌다. 그리고 어느 부분 의견이 다른 게 있는 게 아주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사람을 바꿨잖아요. 청와대는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그리고 홍남기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꿨는데, 홍남기 장관이 지명자야. 국회에서 인준 청문회를 하겠지만, 그게 꼭 지금 이 장관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통과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통과 안 되고도 장관하는 사람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분들께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예상보다 큰 개편이기는 했지만 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하려고 했었던 공정한 경제 같은 것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지금까지 해온 공정한 경제 정책의 실행에 대해서 마켓은 별로였고, 이번에도 역시 발표되고 나서도 마켓은 별로다.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코스메틱 수정이고, 페인트 칠하는 정도고요. 집에 예를 들어 파이프가 메인 파이프를 갈아야지 되는데 정책 이벤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갤럽의 조사 결과 지지율이 지난해 5월에 84%에서 지금 54%다라는 얘기요. 하고 있습니다. 기간 산업에 대한 소비도 지출 같은 것도 줄어들었고, 수출도 지금 쿨하고요. 콜드하고요. 7월부터 9월까지 한국 경제도 별로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제 네 번째고 하니까 세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두 명의 여성의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오늘 굿모닝 아메리카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책이 나오니까요. 13일에 In Becoming이라는 책이 나오니까 앞서 출생 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제일 먼저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가.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2016년도 9월 달에 선거 캠페인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몇 년 동안 계속 저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대통령 될 자격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셸 오바마 여사가 2016년도에 어떻게 그렇게도 여성을 혐오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도중에 여성들이 자격 있는 여자 힐러리 클린턴을 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했는데, 미셸 오바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싫었으면 여성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수없이 했었던 그것을 듣고 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뽑았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본인도 보통 사람처럼 유산을 했고 결국은 샤샤 말리아를 시험관 아기로 체외 수정으로 태어났어야지만 됐다, 이런 얘기도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하더군요. 인터뷰에서요.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힘납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85세.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넘어져서 갈비뼈를 3대를 다쳤는데도
금방 조크도 하고요. 일도 한다고 하거든요. 85세인데 그래서 어제 공화당에서는 또 굉장히 좋아했었고 누구를 또 새로운 보수 대법관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가 했는데 이분은 암에서도 이기고 심장 수술에서도 이기고 아무튼 이런 것을 볼 때 힘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